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부실 수사를 한 담당 경찰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금을 노리고 남의 걸 베껴 전국의 각종 공모전을 휩쓴 한 사기꾼이 남구에서도 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불법 전매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부당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검증 보고서를 분석했더니 검증 기관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학대가 80건이 넘게 더 있었고 또 다른 아이들 서너 명에 대한 학대도 확인이 됐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자기 아이에 대한 수사는 물론 다른 아이들에 대한 학대 정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건 명백한 부실 수사라며 담당 경찰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9월 당시의 어린이집 학대 영상입니다. 교사가 3살 아이를 식탁에 앉히더니 냉장고에서 커다란 물병을 꺼내 마시게 합니다. 무려 7잔의 물을 불과 13분 동안 계속 들이키게 합니다. 아이는 결국 물을 토해내고 바닥에 소변까지 보고 맙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먹고 남은 잔반을 한 식판에 모으더니 아이에게 억지로 먹이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뒷목을 잡고 목을 꺾어가며 먹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영상들이 추가로 공개되자 재판부인 울산지법 형사 10부는 작년 12월 8일 수사가 부실하다며 결국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선고일을 불과 하루 앞둔 상황이었는데 부랴부랴 추가 수사를 한 경찰은 학대 건수가 실제로 더 있었다고 최근에야 밝혔습니다. 경찰의 재수사 결과 기존 22건이었던 학대 행위는 83건이 더 추가됐습니다. 이 모든 학대 행위가 단 35일간 벌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내놓은 결과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믿기 어려웠던 피해 아동의 부모는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한 결과 피해 아동이 한 명이 아니라 서너 명이 더 있었던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개월 걸려 경찰이 못 찾은 걸 학부모가 직접 찾아낸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CCTV를 분석하고 조사를 했길래 애매했다고 하면서 수십 건을 범죄 혐의에서 누락시켰던 그 황당한 건 또 있습니다. 이 학부모는 당초 해당 경찰 측에 CCTV 열람을 요구했지만 영상 모자이크를 해야 한다며 경찰이 10만 원씩 모두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요구해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 부모는 수사가 모두 끝나고 수사 자료가 법원에 넘어간 뒤에야 증거물 열람을 통해 피해 아동이 더 있었던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추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조사도 제가 CCTV를 보고 제 수사팀에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결국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파문이 커지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부실 수사에 대한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부모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경찰의 파면과 함께 경찰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부실 수사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하기 위해 각종 공모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금을 노리고 남의 걸 베껴서 전국의 각종 공모전을 휩쓸고 있는 한 사기꾼이 남구에서도 상을 받았습니다. 남구는 시민들의 제보 전까지 이 표절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SNS에 올라온 한 게시물. 울산 남구청이 주관한 정책제안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인증하는 글입니다. 수상 부문은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 편의 증진 분야. 외진 골목에 조명을 비추는 방범 설비를 설치해 안심 귀갓길을 조성하고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대피 장소를 안내하는 아이디어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모두 표절로 드러났습니다. 경북에 사는 손모 씨가 2017년 경찰청 공모전 최우수상 작품을 베낀 것. 아이디어 작품명부터 구체적인 구현 방식, 기계 작동법까지 그대로 베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남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남구청은 공고문에 다른 기관에서 채택된 내용일 경우 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었지만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지자체는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하면서 표절 내용을 제때 확인하지 못했고 상장과 함께 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남구청은 시민 제보를 통해서야 표절을 알게 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자문상에서 부를 수도 있긴 있는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어느 지자체가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이제 전국 지자체만 우리 행정 방역하고 기초지자체 이렇게만 주로 이제. 남구청은 뒤늦게 상금을 환수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울산시가 시내버스 승무원 전원에게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 울산시는 시민과 밀접 접촉이 많은 버스 승무원을 통한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어제부터 오는 25일까지 기사 1,972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는 울주군 윤리버스 차고지와 구군 보건소 등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추후 택시와 장애인 부르미 차량 운전자에 대한 검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 해운대 고가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불법 청약된 걸 산 것으로 드러나 쫓겨날 처지에 놓였는데요. 울산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피해자가 나오는 건데 울산시가 아파트 불법 청약을 가려내기 위해 고강도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전체 258세대 가운데 41세대에서 최초 당첨자들이 부정하게 청약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위장 전입 또는 위장 결혼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불법으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겁니다. 아파트 시행사는 관련법에 따라 주택 공급 계약을 아예 취소하겠다는 입장. 불법 사실을 모르고 아파트를 구매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오히려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디 언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답답감 때문에 일상생활에 될 수가 없다고 보여야 되는 거지. 울산에서도 지난해 분양한 남구와 동구의 아파트 단지 두 곳에서 부정 청약 5건, 불법 전매 23건이 적발됐습니다. 다행히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부산과 같은 피해자는 없을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추가적으로 최근 분양한 중구와 남구 아파트 4개 단지 2천여 세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은 여전히 부동산 과열 조짐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데다 올해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도 충분하지 않아 아파트 불법 청약이 근절되기 힘들 전망입니다. 아파트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공급 계약이 취소될 뿐 아니라 부당 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지 투기 세력의 부정 청약에 대해서는 공급 계약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로 엄정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울산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12개 단지 5,800여 세대로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아파트 청약 투기 세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행위 적발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4년 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났던 영남권 신공항 논쟁이 최근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이 미래 항공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총리실의 결정 때문인데요. 울산 MBC 돌직구팀이 최근 진행된 검증 보고서를 입수해서 분석해봤더니 검증 기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탐사기획 돌직구 이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강서구 끝자락에 있는 가덕도.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인구 3,500명의 섬마을입니다. 어촌마을인 이곳에 최근 신공항 반대 플래카드가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이 국가항으로 지정돼 가지고 예. 공사를 한 5년 동안 했거든요. 예. 신공항이 생기면 이쪽에 전부 다 이주를 해야 돼. 가덕도가 영남권 신공항 입주로 적절할까?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의뢰로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 실시한 검증 보고서입니다. 공항 운영 부문에서 가덕이 가장 높았지만 접근성이나 경제성에서 다른 후보지보다 가덕이 턱없이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덕도가 세 군데 후보지 가운데 꼴찌를 한 겁니다. 결국 정부가 발표할 때는 안전 문제를 빼버리고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적으로 이제 나가버린 거죠. 19억 원이 들어간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김해공항 서쪽에 3,200m 활주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확장안을 수립해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부울경 설계 시도와
총리실의 김해 신공항 검증에서 결과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2016년 평가 때 김해공항 인근 산을 절취해야 하는 국내법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김해 신공항 전면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기상 이변 등으로 한 번에 착륙하지 못하고 다시 이륙하는 상황을 실패 접근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김해공항 인근 산에 충돌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공개돼 가덕도가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러면 대형기가 전투기처럼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중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충돌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6년 만에 뒤바뀐 영남권 신공항 입지에 대해 부산, 경남은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울산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찬반이 갈리는 방식으로 계속 간다라면 도대체 어떤 그 국책 사업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돼 있는 가운데 동남권 800만 활주로의 꿈이 또다시 표류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울산시가 KTX 역세권 복합 특화단지 개발 사업의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개발 계획에는 마이스 산업과 도시 첨단 산업 R&D, 스마트 주거 시설 등이 포함됐으며 오는 11월 착공, 2025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복합 특화단지 구역 면적 153만 제곱미터 가운데 28%는 미래차와 생명공학 등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현대 미포조선 사내협력사 협의회에서 500만 원,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에서 300만 원,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200만 원, 도로교통공단 울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112만 원, 울주군 여성자원봉사회 100만 원, 한국마대 대표 이선영님 100만 원, 주식회사 삼동민속 손도부에서 100만 원, 주식회사 카리스에서 100만 원, 나이스트레이딩 주식회사에서 100만 원, 김상수님 40만 원, 경상 방과후 지원센터 직원일동 30만 원, 울산 두남중고등학교 비즈쿨 통아리에서 22만 원, 서성순 원현선님 20만 원, 이준호님께서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은 한 통화당 3,000원에 ARS 전화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의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135도입니다. 화목보일러와 전열기구 등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명피해도 끊이질 않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릉의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오후 6시쯤 속초의 한 연립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26제곱미터가 타고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했다가 구조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전기장판 과열로 추정됐습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 반쯤에는 태백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33제곱미터를 태우고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공장에 있던 난로가 넘어진 게 화재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추운 겨울철을 맞아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이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도내에서는 난방기기가 원인이 된 화재가 442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9일까지 난방기기가 원인인 화재가 23건 발생해 6명이 다쳤습니다. 난방기기 중에서는 화목보일러와 난로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고 가정용 보일러와 열선, 전기장판 등으로 인한 화재도 빈번했습니다. 화목보일러의 경우 인근의 가연성 물질을 놓지 않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통 부근에는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통 부근의 끝부분은 불연제로로 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를 버릴 때는 물을 뿌려 불씨가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고 전선 피복 상태를 점검하거나 콘센트의 먼지를 제거하는 것도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올겨울 날씨가 지난 겨울보다 추울 것으로 예보돼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심 1부는 지난해 10월 흉기로 아버지를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투병 중에도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고 어머니의 치료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 등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범행을 저질러 기소됐습니다. 2년치 임금 및 단체 협상 교섭을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 노사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투쟁 국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늘까지 오토바이 경적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해 확보한 쟁의권을 통해 언제든지 파업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교섭은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지만 설전 타결을 목표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울산시 조직 개편으로 확대 신설된 감염병 관리과와 노동정책과 인권 담당관 등 3개 부서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감염병 관리과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역학조사와 예방조치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합니다. 노동정책과는 노동업무 전담 부서로 신설됐으며 인권 담당관은 기존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하던 인권 업무를 과단위의 담당관으로 확장해 신설됐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명 중 1명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울산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전체 8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0.9%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4.9%로 가장 많았으며 집단 따돌림이 24.7%, 사이버 폭력 12.2%의 순이었습니다. 일부 고등학교 이름으로 명문대 합격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 학교 서열화와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는 한 고등학교 이름으로 특정 대학 수시 전형 합격자의 수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일부 지역에서 학교 이름으로 특정 대학 합격 현수막이 게재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울산시 교육청은 대학 합격 현수막이 학벌주의를 부추기고 또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준다며 현수막을 걸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경찰청이 오늘자로 청정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울산에서는 모두 12명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장에는 임현교 울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이 또 울산 중부경찰서장에는 안현동 울산 안보수사과장이 각각 발령됐습니다. 조중혁 현 남부서장은 울산청 경부기획정보화학 장비과장으로 또 김동욱 현 중부서장은 울산청 정보외사과장으로 각각 전보됐습니다. 울산시 의회가 어제부터 오는 27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세대에 1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안이 담긴 울산시의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재난지원금과 보육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지원책 관련 조례안과 각종 결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윤수미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울산에는 약한 비가 떨어지는 정도인데요. 앞으로 5mm가량의 비가 조금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오후에는 하늘 흐리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에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경남권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일요일 아침까지 10에서 20mm 정도입니다. 다만 주말 동안 내리는 비는 강풍을 동반할 걸로 보여서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경주가 5도, 울산 7도, 부산은 8도로 아침 기온 높게 출발했고요. 오늘 한낮 최고 기온 어제와 비슷해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11도에서 13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해상에도 내일 오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도 영상권의 기온을 보이면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